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 핌지닷컴 보시죠. 다우지수는 1.25% 하락했고, 나스닥은 2022년 이후에 가장 최악의 하루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654포인트, 3.64% 급락했죠. S&P 500 지수 2.31%,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은 어제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과 테슬라의 이 저조한 실적이 다른 이제 대형 기술주에 영향을 준 거죠. 알파벳과 테슬라 열어보니까 다른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그렇게 기대할 게 있겠냐, 그런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 상당 부분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3.58% 하락이 컸고요. 시총 1위 애플 2.8% 하락했습니다. 또 반도체 중심의 이 엔비디아 6.8% 하락했죠. 그리고 브로드컴, AMD,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당연히 이제 또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반도체 주식이 또 하락을 했다는 점은 AI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이 확산이 좀 된 거죠. 매도가 매도를 좀 부르면서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데, 차트도 잠깐 보시죠. 차트 보게 되면 지금 여기도 이제 그 추세선을 잘 그려졌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상승 추세선을 살짝 좀 깨트리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더 편하겠네요. 잠시만요. 자, 먼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추세를 살짝 건드렸다는 점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먼저 이제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200일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일선에서 반등을 보여주죠. 지난 5월 조정 때는 일시적으로 50일 이동평선을 깨면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랐습니다. 이때도 보게 되면 16,500에서 15,200 한 10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었죠. 100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이 퍼센트가 이제 요때 퍼센트하고 하락폭과 거의 좀 비슷한 하락입니다. 일단 보통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좀 깨트린 다음에 더 조정을 좀 받고 나서 바닥을 좀 만들었죠. 자, 이번에 또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될지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대형주도 한번 보시죠. 애플도 20일 이동평선을 좀 깼죠. 50일은 여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먼저 깨뜨렸습니다. 먼저 반등 한번 3일 정도 다시 한번 깨뜨렸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50일선과 200일선의 좀 이격은 벌어져 있지만 이 중간 라인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냐. 자, 엔비디아입니다. 역시 50일 이동평균선을 좀 깨뜨렸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상당히 좀 중시하지 않습니까? 자, 테슬라도 한번 보시죠. 자, 테슬라도 급락 나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TSMC, ADR 주가도 보게 되면 역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어제 삼성전자도 이런 비슷한 좀 모습이었죠. 반면에 좀 오른쪽은 일부 금융주하고 에너지 관련주, 헬스케어, 이들 종목만 좀 올랐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뭐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로 인해서 대형 기술주의 상승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강세장을 주도했던 AI 열풍이 과장된 것이 아니냐. 떨어지면 어떤 변명거리를 만들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투자들이 마침내 AI가 지출하고 있는 모든 것을 좀 깨닫고 이제 사실로 이제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비용, 지금 당장 비용을 더 많은 비용이라는 거, AI가 수익 창출이 아니라 비용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AI에 대한 열풍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한 거죠. 특히 이제 구글 알파벳이 AI에서 경쟁자를 앞지르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을 좀 투입해야 된다. 더 많은 비용 지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한 5% 하락을 한 거죠. 테슬라는 뭐 아시다시피 저조한 실적, 로보택시 지원, 블룸버그가 참 대단합니다. 전에 한번 블룸버그에서 10월로 좀 미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미리 했지 않습니까?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우리도 한 4.95포인트. 오늘 우리 시장도 당연히 뭐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 NDF에서 1381.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니까 이 공포지수 VIX는 무려 22%나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ETF 당연히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자면 오늘 미국 ETF는 이제 인버스 ETF하고요, VIX ETF만 급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이제 지수 관련 인버스 ETF고 반도체 관련 인버스 ETF죠. 미국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오늘 또 너무 급락이 컸기 때문에 오늘 밤에 약간의 반등을 좀 보이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추세에서 추세가 좀 깨진 상황에서 반등이,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 오늘 하락을 보이는 이 음봉을 장악하는 강력한 상승의 양봉이 나오지 않고 미미한 반등이면 그다지 뭐 시장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조정으로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다 설명됐고요. 엔비디아 퀄컴이 반도체 칩 주식 하락을 좀 부추겼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이 내용이죠. 새로운 로보택시는 10월 10일 날 공개할 것이다. 출시할 것이다. 포드도, 자동차 포드도 실적이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주가가 10% 시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가보겠습니다. 이거 어제 겁니다. 어제 외국인이 거래소 팔고요. 코스닥도 팔았습니다. 선물은 5개월 만에 조금 좀 사준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 미국의 이런 하락, 우리 시장에 이제 바로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잘 주시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어제장 코스피도 보시죠. 간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61선, 오늘 뭐 깨진 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대략 오늘 한 2700선을 지키냐 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코스닥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만 차트상 저점을 깨트린 위치에서 올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죠. 오늘 이제 하락 출발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한 후에 딥바이어,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봉의 흐름이 나오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똑똑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상승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한 다음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미국 시장 급락했다 그러면 똑같이 급락한 채 시작을 하지만은 또 그날 밤 미국 시장의 어떤 낙폭
과대에 따라서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랄지 이런 거 보면서 이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바람입니다. 네, 장중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삼성전자 어제 종가는 네, 저가였죠. 반등을 시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28만 5천 원 마감했죠. 좀 아쉽죠. 오늘 실적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올 텐데 주가가 어제 약간의 반등을 좀 시도한 후인데 오늘 좀 약세 출발한 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개선될지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알테오젠 네, 관련 뉴스에 따라서 네, 지금 이틀째 상승하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닥 시총 2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를 좀 주도를 좀 하고 있죠. 이 종목에 따라서 주가 좀 등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좀 패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뭐 이 알테오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알테오젠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실적 후전주 보게 되면 실적을 이제 4월 달에 발표하고요. 7월 달, 10월 달, 그다음에 이제 1월 달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1, 2, 4분기. 이제 1분기, 이제 2분기 이렇게 발표하는데 4월 초 중순에 이미 주가가 실적이 좋은 종목은 이렇게 횡보를 시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하면 한번 또 점프를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대략 요런 패턴, 네, 요런 패턴에 있는 종목군들 있죠. 네, 실적이 좋다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뭐 방산 이번에 실적 좋은 거, 방산, 화장품,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미리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좀 보였다가 실적 발표 나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 네, 그런 패턴, 네, 이런 패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뭐 이게 이제 그런 패턴이었죠. HD 현대일렉트릭 이걸로 인해서 이제 LS 일렉트릭도 상승했고요. 방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패턴이었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삼성바이오로스도 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1,569억, 영업이익이 4,345억을 기록해 있습니다. 네. 시간에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시간에서는 1.36% 상승 마감했네요. 화장품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기사도 지금 보게 되면 보지만은 미국 시장의 이 하락폭이 워낙 오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듯하니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어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종목군들, 외국인은 하나시스템, 셀트리온을 순매수했죠. 삼성바이오로스, 기관 삼성바이오로스, 현대일렉트릭, 코스닥은 알테오젠, 양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와 그 미국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제와 상당히 좀 달라진 이 시장 흐름이다 보니 하루하루 시장 어떤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험난한 좀 주시장 위치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보유 종목 관리에 좀 주력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현대차,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과 LG생활건강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네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오늘 밤 현지 시간으로 열리고요. 내일은 또 이러한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변동성이 좀 잦은 증시입니다. 잘 좀 이겨내시란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